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또 급물살을 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확전이 아니고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4월 9일 휴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이란이 자과 물밑에서 뭔가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점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양쪽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뭐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럴 때 쓰는 게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중재 또는 뭐 회담을 여러 가지로 뒤에서 막후에서 조종한다든지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파키스탄은 이란하고도 꽤 친한 편이고 미국하고도 친한 편이고 하다 보니까 양쪽 모두랑 일단은 말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등장을 해서 지금 뭔가 여러 가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냥 회담하자라는 내용은 이제 좀 지난 것 같고요. 양쪽이 이제 구체적인 카드를 꺼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가지의 사항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15가지에는 미국이 이란한테 요구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이란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15개 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이란은 현재의 핵 능력을 해체한다. 그러니까 핵실험 또는 핵개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과 관련된 것을 일단 안 하겠다. 안 한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도 안 할 것임을 밝혀라. 그러니까 핵무기에서 영원히 손을 뗄 것임을 이란이 약속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화적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 이런 건 또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돼서도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다. 사실 이제 우라늄 농축은 항상 이제 핵무기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핵물질 예전에 말씀드렸던 450kg에 이르는 60%짜리 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것들 450kg이 있으면 이거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제출하고 언제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이 진짜다라고 보면 미국이 작년에 이제 B2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 날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핵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IAEA의 사찰과 관련돼서 투명성, 접근권 그리고 감독권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혼자 비밀스럽게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서부터 6번까지가 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프록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리전 전략을 포기한다. 하마스, 헤즈볼라, 뭐 후티 이런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이란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금이라든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무장을 도와주는 무기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란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 중동에서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왔던 대외 정책 하나를 내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는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한 문구예요. 그러니까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란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내면 지나갈 수 있어. 이거 봐주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사실 드는 거고 어떻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일단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과 관련돼서는 미사일 사거리, 수량 모두 제한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디에고 가르시아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발사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우리가 알고 있던 2000km보다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사거리 제한을 하겠고 그다음에 그 물량에 대해서도 제한해야 된다. 즉 다른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사일 사용은 자위 목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어하는 목적으로 가지는 정도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요구하던 그 조건들이 그대로 다시 등장을 했는데 좀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세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가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만약에 이란이 받아준다라고 그러면은 뭘 할 거냐에 대해서 미국이 꽤나 통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12, 13, 14, 15인데
사실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면 지금 이게 4개, 5개가 막 섞여 있어요. 어쨌건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완전히 해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가해오던 제재 다 없애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너희들이 진짜로 평화적 핵이용,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거기서 전력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도 하고 이게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누가? 일단은 미국이, 그리고 이스라엘까지도 나서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금 14번으로 지금 찍혀 있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 협상을 하다가 항상 어디서 트러블이 생기느냐. 이란은 우리가 약속을 이행했으니까 너희들이 제재를 풀어야 돼. 아니면 그동안에 제재가 풀렸는데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협상 위반했어. 그러니까 우린 다시 제재 복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돌아가는 조항, 그러니까 스냅백 조항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 제시했던 것은 이 스냅백 메커니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통 크게 핵, 미사일, 그리고 프록시와 관련돼서 만약에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으면 모든 제재 조건 다 없애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돌린다라고 하는 조건부 족쇄도 없애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통 큰 제안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만한 이란이 그만큼 양보하면 미국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미국은 항상 이란이 약속을 위반할 거야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스냅백 조항을 뒀어요. 그런데 이거를 치워버리겠다라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여지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스러운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죠. 일단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자, 우리 평화, 전쟁 끝내. 라고 한 다음에 디테일한 사항은 다 뒤로 밀어놓고 사진 찍고 회담 한번 하고 끝.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사항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은 이 가자 지구와 관련돼 있는 지난번에 12일간의 전쟁을 이제 마무리한 것처럼 일단은 미국이 한 달 동안 휴전 선언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15개 그 요구안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을 맞춘 다음에 정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분명히 이란으로 전달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 이 사항과 관련돼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지금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뭔가 책임진 사람이 등장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일관된 목소리를 그동안 냈는데 얼굴이 계속 막히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등장해서 우리한테 익숙할 만하면 사라집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협상안을 가지고 과연 누가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가 조율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모호하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 15개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요구하던 사항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그때 다 이야기했는데 니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들어준다고 그러면 전쟁이 확실히 끝나고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 안 한다는 우리를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 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협상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답게 또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갑자기 이제 엄청난 금액의 선물을 이란이 나한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다들 놀라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꽤 구체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석유 그리고 가스와 관련된 매우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개방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 입으로 이란이 이제 합의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대화 중이고 그들의 주장은 꽤나 설득력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란이 미국한테 어떠한 이제 역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받아들일만 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요 문구만 보면 상당히 이제 물밑에서의 논의가 꽤 우리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란이 공식적으로 이제 내걸고 있는 조건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아까 말한 15개의 조건하고 이게 과연 이제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이제 15개가 아니고 3개 조건을 내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당한 권리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작게 보면 미사일과 관련된 권리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미사일마저 가지지 않았으면 지금 글쎄요 상황은 훨씬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은 협상에 있어서의 미사일과 관련된 것은 포기 안 한다라는 선을 세워놓고 아마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핵과 관련된 사항들은 아마 양보할 의지가 2월 달에도 보여줬었고 이번에도 아마 충분히 카드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상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국제법을 위반해 가지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니들이 배상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에 대해서 뭐 배 한 척당 200만 달러씩 받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재를 해제를 하면 그다음에 지난 40몇 년 동안 지금 전 세계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 자산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것을 가지고 자관 어떻든 간에 이란은 내부적으로 너희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배상금을 지불했다라고 포장해서 선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배상금 지급과 관련돼서는 서로가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침략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휴전하고 2, 3년 있다가 또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풀깎기, 털깎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 몰려가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3, 4년 있다가 상대방이 뭔가 움찔움찔하면 가서 또 때려 부수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거 못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라라는 거죠.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한 건 그거죠. 첫 번째, 명분을 세워달라. 두 번째, 우리 재건해야 되니까 돈 풀어달라. 세 번째, 좌우가 미래에 대해서 다시 공격 안 한다는 보장해라.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내걸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고 있으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해요. 맞춰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두 나라만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휴전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급물살을 타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환타님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던 파키스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군이 움직이는 나라죠.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 이제 뭐 약속도 안 지키고 시간 개념도 없고 옷도 대충 입고 다니다가 군 부대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라고 그러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칼같이 시간을 지키고 규정을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군과 관련된 영향력이 매우 세죠. 특히나 이제 현재 이 파키스탄의 가장 핵심자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 사이드 아심 무니르 이제 원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이제 육군 참모총장인데 핵심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니르 원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이란 혁명수비대하고도 되게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에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으로 또는 총리와 함께 이제 회담을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양쪽 모두 다 무니르 원수라면 뭐 한번 이야기는 들어보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중동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갈리바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 협상 창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이란 의회 의장인 이제 갈리바프 의장인데 이 무니르 원수가 갈리바프 의장과 접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대면 접촉은 아닐 것이고 뭐 전화라든지 뭐 아니면 믿을 만한 또 다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지금 회담을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중재를 할 테니까 이란하고 미국이 공식적인 회담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라는 제안을 넣었다라는 거죠. 파키스탄뿐만 아니고 이 중동에서 그래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튀르키예 그리고 이집트 이런 나라들까지 현재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이란과 미국의 협상과 관련돼서 중재를 섰던 나라는 주로 이제 오만,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이 나라들은 이제 자기들은 협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 이 나라들보다는 이제 급이 큰 덩치가 큰 나라들이 지금 나서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밑에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이 샤리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양국 회담을 주선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모습까지지만 그건 뭐 당장 힘들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떠한 직접적인 회담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중재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루스 소셜에 대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트윗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키스탄의 이야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해, 동조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것은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중동이라든지 몇몇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3월 26일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 날 이제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담을 어디서 하느냐? 일단은 그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지금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이렇게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발표되는 이야기만 보면 무슨 협상이야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제 묘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란이 너희들이 원하는 게 급수를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회담의 당사자가 실무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봤을 때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의 수준의 사람을 원하는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생각하느냐? 미국에서는 지금 이란이 협상 무대에 나오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이제 협상 대표로 이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권력 서열 2위가 부통령이죠. 그럼 이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갈리바프 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도 서열 한 2, 3위 대통령 다음에 최고 종교 지도자 다음으로 보면 한 3위 정도 되니까 얼추 급을 뭐 맞춰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 뭐 다른 나라를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중동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제 하던 위트코프라든지 키슈너 같은 이제 전통적인 지난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하던 특사들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걔네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우리는 걔네들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 카드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이란의 내부 소통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이 이 협상과 관련된 제일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 회담장에 누군가는 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회담장에 가는 순간 동선이 드러날 텐데 동선이 드러나는 인물이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표단에 대해서 뭔가 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못 가. 너희들 이해하잖아. 라는 이야기를 물밑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파키스탄이라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맨날 인도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가진 되게 위험천만한 이제 그런 나라로 보입니다만 과거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국교 정상화에 나섰을 때도 이제 파키스탄이 나서서 양쪽에 비밀 회담을 주선을 하면서 역사의 한 장을 바꾼 것처럼 인구 2억 4천만에 달하는 이제 큰 나라죠. 그리고 이제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체 인구 중에 한 5천만 정도가 이제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빼고 나면 시아파가 제일 머릿수로 보면 많은 나라가 또 파키스탄이다 보니까 묘하게 또 파키스탄한테 또 기회가 가고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미국과 이란 최소한 두 나라는 협상과 관련돼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환영하지 않느냐?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과도할 정도로 협상을 서둘러라는 지금 불안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미국에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지금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당히 약화되기는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봤을 때는 이란이 아직 충분히 힘이 있어라는 거죠. 제가 진짜로 아직까지 완전히 이빨 빠진 어떤 존재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두들겨서 더 힘을 빼놓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던 뭘 해야 되지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전쟁이 이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꽤나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미국이 개입해서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 순간은 중동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정쩡하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를 뭐 약화시키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레짐 체인지를 시켜가지고 기존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이제 친미적인 그리고 유화적인 정권이 등장해야만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UAE가 상당히 이제 강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되게 입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란이라는 나라가 실패한 나라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전, 내분,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나라, 노프라브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협적이지 않은 친미적인 친서방적인 나라가 만들어지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아도 충분해라는 게 이스라엘 입장인데 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큰 이제 안보적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람코 이 시설이 이제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두들겨 맞았고요. UAE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회로로 꼽히고 있는 푸지아르 항만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그리고 UAE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걸프 지역 다른 국가와는 달리 최소한도 공군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무기,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참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 웬 휴전이냐? 우리는 지금 두들겨 맞은 게 지금 얼만데 이거 갚아줘야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과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이제 휴전 협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복잡다단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미국 해병대 지금 열심히 페르시아만으로 가고 있는 이 해병대는 그냥 일 없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백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협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협상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기에는 말도 좋지만 주먹, 파워가 대표적인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과 베트남이 이제 파리에서 회담을 하다가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담을 질질 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닉슨 대통령이 회담 중단을 선언을 하고 모든 제한을 풀고 하노이에다가 이제 B-52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무제한 폭격을 이제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는 공격하면 안 되고 뭐는 이거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없이 가서 그냥 다 쓸어버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미국의 B-52 폭격기도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이제 입었습니다만 한 2주 정도 정말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나니까 북베트남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협상장에 나와서 협상을 이제 매듭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더욱더 강하게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병대에 이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 공수사단, 미국에는 공수사단이 두 개죠. 82, 101 이제 두 공수사단이 있는데 82사단을 지금 이제 중동으로 배치하는 이제 명령을 발동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사단이다 보니까 이제 몸이 가볍죠. 그래서 이제 C-17 전략 수송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준비가 돼 있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나름대로 차근차근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만약에 병력을 투입해서 뭔가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저 안에 있는 하르그 섬부터 시작해서 슈시섬, 그 다음에 쾌섬 이런 지역들을 이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반다르 아바스 같은 이제 대규모 항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테헤란에 쳐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해안 지역과 관련돼 있는 핵심 시설에 대한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돼 있는 일부 지역들을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트리폴리 함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가까이 간 상황이죠. 트리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준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륙함, 그다음에 LCAC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헬기와 오스프리를 가지고 수직으로 이제 병력을 이동시키고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호르무즈와 관련돼 있는 그나마 가까운 그리고 이제 소규모 상대방 방어가 하기 어려운 UAE와 그다음에 분쟁을 빚고 있는 이 섬들을 먼저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뒤어서 이제 82 공수사단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하르그 섬이나 이런 지역을 차지하는 아니면 그 앞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 있는 다른 섬들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캐슘 섬이랑 앞쪽에 있는 UAE 밑에 UAE와 분쟁을 빚고 있는 세 섬이 있죠.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장악을 한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개통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미국 본토를 떠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다른 해병 전투단
같은 경우에 보면은 LCAC이나 여러 가지 상륙정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다 이제 중장비를 갖춘 부대를 이제 하르그 섬에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란에 확실한 목줄을 잡겠다라는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숨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원하는 바를 갖출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러한 작전을 진짜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압박 수위를 이제 높여야만 이란이 협상 무대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 협상하자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협상이 일그러지면 협상이 안 되면 더 큰 이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는 것도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되게 지금 모순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원하고 있고 협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의도 우리 예상보다는 꽤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이해 당사자가 미국과 이란 두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UAE도 있고 점점 늘어나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과연 이제 4월 9일이라고 하는 어떤 날짜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 날짜에 맞춰서 이제 휴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금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